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주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없앴다라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연내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형식만 바꿨지 내용은 그대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정안 내용을 보면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겠다. 그리고 재판부 추천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로 하겠다. 이렇게 박수정안을 낸 건데요.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거, 위헌 소지가 최소화됐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물에다가 독극물을 한 티스푼만 튼다고 해서 이게 독극 커피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1부터 10으로 가정했을 때 8, 9면 위헌이고 1, 2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헌이면 그냥 위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저렇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입법을 좀 같이 좀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관의 추천을 뭐 법무부나 외부 인사들을 뺀다 하더라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헌법상 사법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관이 소속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법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재판부의 설치와 그 재정 자체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그 속에서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니까 괜찮다, 위헌이 아니다. 깨진 그릇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위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안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적용 시점도 2심으로 늦춰서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깨진 그릇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라는 그 문장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내란 재판부를 하려고 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이걸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거를 거의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뭐 개딸들을 동원하고 뭐 어용 언론들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반발이 터져 나온 게 사법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이 사법부에서 이 법관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각 어떻게 보면은 그 법원에서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낸 결론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뭐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이 다 모여서 낸 결론이 결국은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야에 있는 각 법을 다루는 학교에 뭐 예를 들어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교수님들, 변호사들 지금 법 좀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발 물러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물러선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법안을 철회하고 우리가 그렇죠. 네. 위헌적인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사과를 해도 사실은 부족한 마당인데 아까 이기삼 총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9스푼에 그 독극물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 그러면 9스푼 넣으면 사람들이 너무 저렇게 반발을 하니까 한 6스푼 넣는 건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조차도 지금 위헌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위헌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정하겠다 뭐 여기서 뭐 그 국회 그 법무부 추천 몫은 줄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사법부가 어떤 재판을 배당하고 판사를 정하는 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른 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부가 정해지고 그 재판하는 그 판사가 정해지면 사법부가 그러면 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사법부는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1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내란 재판의 결과가 지금 흘러가는 재판의 양상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좀 있으면 또 이제 풀려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무리수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위헌 재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의 이름을 뺐으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이냐면 헌법이 금지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으로서 재판의 방향과 사실상 법관을 지정했느냐가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담재판부를 입법부로서 입법 사항으로서 결정했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대의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된 사례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3가지 전부 다 헌법에 부칙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이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서 하위 법령으로서 이것을 다스리고 제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지만 그 5개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특별재판부라든지 위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만약에 발의하고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여당은 위헌이라고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제발 주어를 바꿔가지고 역지사지 해보시라. 그러면 위헌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우려에도 민주당은 일반 재판부에 맡기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른바 침대 축구 재판을 막기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침대 축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던 거고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각종 법 어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던 그런 침대 축구가 그들의 소유물이지 사실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구속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지금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뭐 판사가 이제 여기에 얼마나 때릴지 모르겠으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 지원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거주지를 옮겨서 송달을 안 받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 법률 신청해서 뭐 재판을 지원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이 정한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재판을 지연시켜왔고 그건 정당한 거고 지금 이미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특검이라든가 각종 특검의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뭐 침대 축구를 하는 위험이 있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요.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논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3개 재판 중에서 결국은 내란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결정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 탄핵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냐 여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이 된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 내란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고 그러면 탄핵은 왜 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내란 재판부를 하는 거다라고 밖에는 이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의 생중계를 보니까 되게 웃으면서 하더라. 진중하지 않다는 건데 바둑 기사마다 기풍이 있듯이 판사들도 자기만의 재판 성향이 있는 거고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 보기에 불편하니까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이 입법부로서 독재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고 자 구속 취소 사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관행대로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도 자기가 썼던 서적에서 분명히 뭐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이게 그냥 뭐 내란에 동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한 번도 재판에서 다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다가 수사기관을 제출한 시간부터 다시 돌려받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시간이냐 날이냐인데 자 따져보자고요. 밤 11시에 전달했다가 다다음 날 새벽 1시에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26시간 정도 돼요. 네. 근데 날로 따지면 3일이에요. 26시간. 그러면 분리하면 네.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26시간 더 구속될래요? 3일 구속될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재판에서 다뤄보지 않았으니까 직위원 판사가 처음 다뤄봤더니 이거는 진짜 피고인에게 불리하겠다라고 해서 관행대로 해오지 않고 처음으로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건데 네.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재판에서 다뤄보지 않았으니까 그 관행을 바로잡은 그 구속취소 사유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자기들 보기에 불편하니까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그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재판의 양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에 그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고 했다 등등의 굉장히 극언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이 대부분 탄핵됐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제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곽정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마셨지만 뭐 한동훈을 잡아다가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안 들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이 탄핵 재판 때 그리고 그 군사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자기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 역시 본인이 TV를 보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명령은 자기가 내린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이 됐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계엄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탄핵으로 이어졌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계엄을 발동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헌을 문란시킬 소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그 다툼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내란 그 계엄 해제 결정을 내리는 걸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주장은 질서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팽팽한 엇갈리는 속에서 결정적인 지금까지 어떤 증언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증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곽정근도 헷갈려해요. 지금 본인이.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하죠. 시간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대도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렁이 메모도 헌재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지렁이 메모가 등장하면서 그 지렁이 메모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보좌관 조사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민주당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얼렁뚱땅 재판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격 따짐으로 윤석열은 어차피 내란이다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것 같은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증거, 본인들한테 유리한 증인만 세워서 재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왜 하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 이제 기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면서 내란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형평성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살인이나 경제범죄 등 요즘 중대 범죄 사건들이 참 많은데 왜 유독 이 사건만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전담 재판부를 한번 꾸려보겠다라고 야당이 입법을 했어요. 대장동 특별재판부 여기는 유죄취재 파기환송에 대해서 뭐 공직선거법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장 위헌이라고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그 재량조차도 이미 사법권에 있는데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이 권력의 분립이 바로 선 나라에서 입법부의 재량으로 입법으로서 별도의 사법부 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그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까 봐 불안한 그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명확한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좀 결론이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 불안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너무 좀 강성 지지층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정청래 대표도 여론의 어떤 향방을 보려면 딴지일보의 게시판을 봐야 된다라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정도로 강성 지지층과 갯다리 좀 휘둘리고 있는 정당이 됐는데 자기들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특별재판부 2심부터 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입법으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수정안을 낸 배경에도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거부권 행사나 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 민주당의 어떤 지금 주장이나 혹은 의도대로 내란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2심부터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서 현실화된다면은 정말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은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에 반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미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다양한 여조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 재판부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내란 재판부 여론조사를 막 돌릴 때 처음에는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는 결국은 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 뒤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구속하고 내란인을 뒤집어 씌워서, 뭐 내란인은 사실 우리가 형량이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때리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이제 내란 집단,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시키고 이렇게 보수 세력을 완벽하게 괴멸시키고 본인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까지도 다 먹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법과 사법 시스템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권력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벌리는 정치적인 촌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회초리를 드실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회초리 드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좀 비칠지 좀 궁금합니다. 법안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런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뺀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꼼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법률적 법조인들이 평가를 해보면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아무런 구분이 안 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름을 빼는 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뺐지만 그냥 키 180의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그냥 꼼수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꼼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보좌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꼼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뺀다고 이제 국민들이 그럼 저 두 개의 법안은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행보가 속된 말로 좀 짜친다. 아니 할 거면 차라리 본인들 정치적 생명 걸고 내란 재판부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하든가, 뭐 각계에서 반발이 있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전혀 명분이 없고 이러니까 지금 슬금슬금 하나씩 이렇게 빼고 저렇게 이름 바꾸면서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의 그 법안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내란 재판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그냥 1심부터 종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정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도 추천하고 그대로 추천위원회 그대로 둬가지고 원래 제정하려고 했었던 그 법안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직위원 재판부의 이 재판 과정이 너무나 늦어지고 지연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법을 만약에 입법 제정시키면 바로 위헌법률 제청 신청 헌법재판소 가기 때문에 더 늦어질 게 뻔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판단을 좀 받아보시라.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도전이나 시도 같은 거 안 하게끔 선례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 요것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 기업 임원들과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본인은 3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좀 액수를 떠나서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당사자와 비공개 회동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호텔이 페어먼트 호텔이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 네. 호텔이잖아요. 페어먼트 호텔 저도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비쌉니다. 네. 여기 되게 비싸요. 저는 뷔페를 먹었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이런 70만 원짜리는 못 먹었고, 일단 메뉴에 38,000원짜리 파스타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38만 원. 메뉴판을 봤더니 38,000원짜리 에피타이저에 나오는 네. 무슨 국수 같은 그런 그 무슨 한입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8,000원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후식으로 나오는, 약간 우리가 고깃집 가면 후식 냉면 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38,000원이고 파스타 38,000원짜리 없어요. 그래서 70만 원 상당히 들려면 이거 룸을 예약한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홀에서 먹었겠습니까? 룸은 또 차징이 또 따로 붙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해명은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쿠팡이 전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당장 쿠팡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되는 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관계자들과 그 로비에 휘말려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같이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는데 저는 이런 오만한 행동들이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행동하는 이 오만한 행동들, 그리고 그 뒤에 내놓는 이 불성실한 해명, 이거 너무 해명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로비 회동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런 거 특검 맨날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김병기 대표가 지금 뭘 먹었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너 파스타 먹었냐, 국수 먹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 이전에 당신 쿠팡 임원 왜 만났어라고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쿠팡이 워낙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납치 광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해보면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가는 그런 화면들도 정말 짜증나죠. 네,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 영업상으로 자기들이 지금 매출 올리겠다라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사해야 될 입법부의 의원이 하필 국정감사 이전에 쿠팡 임원을 만났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건데 나 국수 먹었어요, 파스타 먹었어요, 38,000원짜리예요. 이런 정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니까 답답하기 좀 짝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왜 터졌냐면 서영교 의원의 그 보좌진 출신들, 서영교 의원이 쿠팡 임원과 밥 먹고 네. 그 변호사와 밥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텔레그램으로 김병기 대표에게 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김병기 대표의 보좌진이었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보좌진이 김병기 대표 듣기로는 사이가 좋지 않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 임원하고 서영교 의원 만나니까 그게 좀 괘씸했는지 일부러 뭔가 보여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서영교 의원과 사실 김병기 대표의 권력 암투 내지는 당내 갈등으로 사실 이 사태까지 벌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만두시라. 정말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정말 질 나쁜 보도가 안 나가게끔 겸허하게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권익위 차원에서 이 김병기 대표와 쿠팡 임원이 밥 먹은 것 이런 자리를 한 것이 이해 충돌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000원이라는 금액을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70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물론 몇 명이서 먹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보통 두당 10만 원 이상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좀 재계 인사에게 로비를 받은 거고 김영란법 5만 원을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 김영란법 그 자체로도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그래도 김영란법 위반까지는 아니야 이러면 38,000원이거든요. 봅시다 얼마나 먹었는지. 영수증이 있겠죠. 그게 맞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게 김영란법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1,000원도 안 돼요.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000원도 안 되고 없으면 5만 원, 3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해가지고 38,000원이라는 말을 꺼냈다면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네, 38,000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 쪽에서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통일교 금품수수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비칠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앞으로 민주당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연내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